통영 여행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강구안은 통영의 가장 대표적인 중심 항구입니다. 육지로 둘러싸인 바다 포구라는 뜻에 걸맞게 바다가 육지 안쪽으로 쏙 들어와 있어서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치 잔잔한 호수 같은 아늑한 분위기를 풍기는 곳입니다. 조선시대 삼도수군 통제영의 군산들이 드나들던 강구안 조선군선. 늠름하죠? 통영에 왔으면 충무김밥은 꼭 먹어줘야 합니다. 이곳에는 충무김밥집들이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데요. 제가 자주 가는 여기는 원조 3대 할매김밥이라고 뚱보 할매김밥과 함께 원조 논쟁의 쌍벽을 이루는 찐 노포입니다. 솔직히 맛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냥 늘 가던 곳이라서 가는 거예요. 김밥집에서 통영 아름다운 호텔까지는 걸어서 딱 2분 거리입니다. 여기에는 멋진 루프탑이 있으니까 식당에서 식사하지 말고 김밥 포장해서 루프탑에서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숙소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방 안에 있는 테라스였어요. 포인트 벽돌로 감성 가득하게 꾸며진 테라스에 정사각형 모양의 큰 창문 2개가 있거든요. 이 창문이 정말 요물인 게 너머로 보이는 강구안 풍경이 시간마다 다른 액자처럼 변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잔잔한 바다 위로 배들이 예쁘게 오가는 활기찬 항구의 일상이 보이고, 밤이 되면 깊어진 어둠 사이로 통영의 화려한 야경이 방 안으로 스르르 밀려 들어옵니다. 특히 주말에는 창문 틈으로 은은하게 버스킹 공연 소리도 들려온다고 하니까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방 안에 앉아서 편안하게 공연 감상할 수 있겠죠. 조금 더 탁 트인 풍경이 보고 싶을 땐 6층 루프탑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초록색 인조잔디 위에 테이블들이 아기자기하게 놓여 있는데 고개를 들면 거북선, 통영항, 그리고 반짝이는 도시 풍경이 한눈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거든요. 올해 리모델링을 새로 한 신상 숙소라 그런지 건물에 들어설 때부터 특유의 깔끔함이 느껴졌는데요. 키오스크로 체크인하고 방으로 올라갔는데 보통 새로 단장한 곳들은 새집 냄새가 나기 마련이잖아요. 여기 그런 냄새가 없었습니다. 욕실도 밝은 세로 타일에 거울 뒤로 은은하게 번지는 간접 조명도 들어오고요. 저는 여기 괜찮더라고요. 통영 가면 또 이용할 것 같아요. 잘 자고 일어나서 본격적인 아침 일정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간밤에 완전 운이 좋았어요. 제가 블로그 하면서 주로 리뷰 노트를 많이 쓰는데 통영 오기 전날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몇 군데 신청을 해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 떠나는 날이 마감일이었어요. 신청 마감일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건 안 되는 게 뻔하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오후가 되니까 알람이 울리는 거죠. 케이블카와 DP랑 한 세트, 그리고 불꽃 별빛 투어 유람선까지 무려 3군데를 다녀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통영 여행 코스가 한 번에 완벽하게 갖춰진 거잖아요. 이런 걸 보고 바로 개 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구안을 천천히 걸어 올라가서 저는 지금 동피랑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동피랑은 원래 한국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이 산비탈에 펜잣집을 짓고 살던 전형적인 달동네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통영시에서 이 일대를 철거하고 동포루라는 옛 포진지를 복원해서 공원을 만들려고 했대요. 철거 직전인 2007년 시민단체와 미대생들이 달동네도 예쁘게 가꾸면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서 전국 벽화 공모전을 엽니다. 담벼락과 계단, 물탱크마다 알록달록 그림이 채워지면서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철거 방침이 철회되었어요. 덕분에 이곳을 지키며 살아가던 마을 주민들도 터전을 잃고 정든 동네를 떠나지 않아도 되었던 거죠. 참고로 피랑은 통영 사투리로 벼랑이라는 뜻인데요. 동피랑은 동쪽 벼랑, 서피랑은 서쪽 벼랑인 셈이죠. 이름이 참 예쁘죠. 좁고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따라 예쁜 벽화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솔직히 처음 동피랑에 왔을 때 느껴졌던 그 아련한 서정성은 조금 옅어진 느낌도 들었습니다. 부산 감천문화마을처럼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에 왠지 모르게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어쩌면 이건 그냥 옛 추억을 그리워하는 제 나이 탓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전히 참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벽화의 색이 바래지 않도록 2년마다 새로 단장을 한다고 하니까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꼭 찾아와서 구경해 볼 만한데요. 언덕 꼭대기에 올라서면 통영 강구한 바다와 중앙시장 전경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입니다. 동피랑은 오르막길과 계단이 많고 그늘이 거의 없는 산비탈 마을이라 햇빛이 내리쬐는 한낮에는 걷다 보면 금방 지치기 쉽습니다. 이른 아침에 또는 늦은 오후에 한적하게 골목길 거닐면서 삼각대나 셀카봉 놓고 인물 풍경 영상 촬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드디어 체험단 하러 갑니다. 미륵산 케이블카 타러 왔어요. 사실 처음에 블로그 시작할 때만 해도 매장에 가서 저 체험단인데요 이 한마디를 못했었거든요. 처음 갔던 곳이 아마 식당이었던 것 같은데 말을 못해가지고 사장님 앞에서 쭈뼛쭈뼛 서 있으니까 사장님이 먼저 혹시 블로그 체험단 하러 왔냐고 물어보셨던 기억도 나고요. 심지어 어떤 식당은 체험단이라고 절대 티내지 말라고 하셔서 사장님 찾아가서 귓속말 하듯이 저 블로그 하러 왔는데요 하고 소곤거렸던 적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굉장히 자신있게 저 체험단인데요 하고 당당하게 막 얘기하는데 여기도 당당하게 무료 티켓 받아서 케이블카에 탔습니다. 통영 케이블카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길이를 자랑하는 관광용 케이블카인데요. 총 길이가 무려 1975m나 되어서 탑승장부터 상부 정류장까지 올라가는 데만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오르다 보니까 살짝 놀이기구 타는 느낌도 들고 신났습니다. 속도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케이블카 창문 너머로 통영 시가지와 푸른 남해바다는 물론이고 아래로는 루지 타는 곳이랑 멀리로 골프장까지 온갖 풍경이 다 내려다 보이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공짜라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상부 정류장에 내리면 미륵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데크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거 정상까지 오르는 거 좀 힘들다고 안 올라가시면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올라가는 길에 전망대가 무려 6개나 있거든요. 시원한 바닷바람이 반겨주는 신선대 전망대를 시작으로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인 현장이 보이는 한산대첩 전망대, 통영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통영항 전망대, 구국 영웅들의 숨결이 서린 통영 상륙작전 전망대와 당포해전 전망대, 그리고 남해의 보석 같은 섬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한려수도 전망대까지 걸음마다 마주하는 풍경과 이야기가 다 달라서 참 좋더라고요. 특히 계단 오를 때마다 재밌는 수수께끼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어서 숨차서 올라가다가도 피식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물론 땀은 비 오듯이 쏟아져요. 그래도 정상에 딱 올라가서 시원한 바람 맞으니까 가슴 속까지 상쾌해졌어요. 정상에서 바라보는 다도의 풍경은 진짜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날씨가 아주 맑은 날에는 저 멀리 지리산 천왕봉이랑 일본 대마도까지 보인다고 하는데요. 길치라서 뭐가 지리산이고 뭐가 대마도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풍경이 정말 좋았어요. 참 여기 케이블카 탈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날씨에 따라서 케이블카 하부 정류장까지 내려가는 마지막 시간이 살짝 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부 정류장 도착하시자마자 케이블카 마지막 시간 언제인지 확인하고 전망대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돈내산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행 다니다 보니까 혼자 먹는 게 살짝 익숙해지고 있어요. 자, 이제 이번 통영 여행의 하이라이트 충무공 별빛 투어 유람선을 타러 왔습니다. 여기는 체험단으로 온 게 2번째인데요. 전보다 배도 훨씬 커지고 불꽃놀이도 훨씬 화려해졌어요.
여기 가실 때 신분증 챙기시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불꽃놀이는 주말에만 하니까 불꽃쇼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주말에 오셔야 합니다. 평일에는 잔잔한 야경 유람선으로 운항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배가 빵빵 울리는 경적 소리와 함께 통영 밤바다로 스르르 출발합니다. 배는 총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2층에서는 신나는 공연도 하고 매점도 있어서 출발 전에 컵라면이나 간식거리 드시면서 기다리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3층이 탁 트인 루프탑인데 의자가 고정석이 아니고 출발하면 다들 일어서는 분위기라 살짝 어수선할 수 있어요. 저는 2층 선실 갑판 쪽에 자리를 잡았는데 여기가 바람 맞으면서 사진 찍고 불꽃놀이 감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습니다.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귀여운 연필등대를 지나 잔잔한 통영 운하수로로 접어들면 알록달록 무지갯빛 조명이 불을 밝힌 통영대교와 충무교 아래를 스쳐 지나가는데 검은 바다 수면에 이 조명이 반사되니까 진짜 감성 폭발하더라고요. 저 멀리 언덕 위에서 범빛으로 빛나는 지피랑 모습도 보이고요. 육지 가까이 지나갈 때는 야간 조깅하시는 분들이나 환한 식당 풍경도 바로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유람선을 타고 밤바다 바라보고 있으면 신나게 박수치며 노래도 부르고 마음 한편으로 이상하게 참 아늑해지고 조용해지더라고요. 화려한 불빛 너머로 출렁이는 검은 바다를 보고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왠지 일상의 걱정들이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통영에 오신다면 이 낭만적인 밤바다의 느낌을 꼭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탈만해요. 저 여수에서 유람선 타봤는데 여수 유람선보다는 통영 유람선이 훨씬 재밌어요. 여수 밤바다는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저 멀리 화려한 도심의 야경을 바라보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하지만 통영은 달라요. 바다와 바다 사이를 잇는 좁은 통영 운하 수로를 따라서 배가 지척으로 바싹 붙어 지나가고요. 또 붕 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출발하니까 왠지 그 몰입감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통영은 마음을 잔잔하게 건드리면서 낭만 속으로 푹 빠져들게 만드는 진짜 알짜배기 밤바다인 것 같아요. 드디어 이번 통영 여행의 마지막 코스 디피랑에 도착했습니다. 체험이 이렇게 하루에 몰려있을 때는 약간 신이 나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가면 힘이 다 빠져요. 어쨌든 디피랑은 통영의 대표적인 야간 명소인데요. 낮에는 평범한 조각공원이었던 남망산 전체가 밤이 되면 화려한 빛과 홀로그램, 미디어 아트가 펼쳐지는 신비로운 디지털 테마파크로 변신합니다. 2년마다 동피랑과 서피랑에서 지워지는 옛 벽화들이 밤이 되면 이곳 디피랑의 빛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예쁜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살짝 옛날이랑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여기 오실 때는 꼭 챙겨야 할 꿀팁 바로 케이블카 티켓입니다. 케이블카 타고 오시면 디피랑 입장료 50% 할인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트로 묶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록달록한 조명과 신비로운 음악이 어우러져서 동화 속 숲길을 걷는 듯한 기분은 최고였습니다. 굳이 디피랑 입장권을 끊고 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밤에 남망산 조각공원 자체는 꼭 한번 올라와 보세요.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 협찬받아 다녀온 곳들을 영상 하나에 다 올려보려고 했는데요. 정리하다 보니까 세상에 생각보다 정말 많은 협찬을 받았더라고요. 덕분에 일주일 내내 정신없이 바쁘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가장 알찼던 통영 1박 2일 여행 이야기로만 먼저 마무리를 할게요. 요즘 제 블로그는 여전히 예전만큼 조회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쯤 다시 일일 조회수 1만을 찍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요즘 들어서 나름의 작은 희망 같은 게 생겼어요. 사실 전에는 블로그를 거의 의무감을 했었거든요. 한 1년 동안은 글 쓰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정말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블로그에 다시 살짝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예전보다 수입은 줄어들었지만 일에 대한 진짜 재미를 다시 얻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큰 수확을 맛본 거겠죠?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앞으로 협찬도 야무지게 받고 원고비도 두둑하게 받으면서 다시 으쌰으쌰 신나게 전국을 다녀볼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기분 좋은 날이 반드시 다시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협찬으로 다녀온 알라리 꽃천 통영 1박 2일 여행,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재미있고 솔직한 다음 여행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